손혜원, 박지원의 재결투 신청. 자, 네. OK 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목포. 목포에서의 재결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자 우리 손혜원 씨가 네. 역시 좀 뻔뻔해요. 저는 아니, 그래. 뻔뻔하긴 한데, 저는 참 부지런하긴 하네. 그러니까요. 어제가 1월 1일, 우리한테는 진정한 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또 1월 1일부터 쉬지도 않고 좀 쉬겠다고 하더니, 그 아줌마는 그러니까 쉴 줄을 모르는 아줌마예요. 네. 아, 진짜 한시도 부지런해요. 가만히 있지를 몰라요. 근데요. 네. 우리 박지원 의원이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네. 아, 박지원 의원이 우스갯소리 기자들끼리 제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 양반이 딱 한 가지 빼고는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방점은 어떤 네. 일을 시켜도 잘할 것 같다가 네. 핵심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니까 교수를 빼놓고 교수 빼놓고는 정말 이 양반이 사업도에 성공했어요. 가발 팔아서 미국에서 돈을 꽤 젊은 나이에 벌었습니다. 거의 아주 젊은 나이에 뉴욕 한인의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변인 시절에 전날 기자들하고 새벽까지 술 마시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고 요약해서 또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 아직 총재 시절에 보고를 하러 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그냥 깜빡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했던 사람이 정동영, 지금 민평당의 대표 정동영 의원은 굉장히 게을렀나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당시 전 대변인과 너무 비교가 됐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박지원에 손혜원이 부지런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결투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새 벽두에. 그렇죠. 네. 정동영 의원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아는데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을 전혀 못해요. 네. 그래서 기자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우리의 박지원 선수는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네. 그 청와대에서 일 끝나도 막 새벽 1시, 2시까지 술 마시면서 네. 대단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한테는 100기를 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손혜원이 무슨 소리냐 좀 쉬겠다고 하더니 다시 1월 1일 재결투를 신청했어요. 다음에 이 목포에서 이 박지원을 날릴 젊고 참신한 사람을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손혜원이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포에다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평화당에서 너무 열받아갖고 네. 논평을 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헌정사상 재헌의회 이에 최악의 의원이다. 대단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제발 이 손혜원 의원은 검찰 그 수사나 대비를 하지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정말 이 손혜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뻔뻔한 게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게 제가 이제까지 참 철판 깔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한 철가면 이 아이론 마스크는 판이 아니라 가면. 그렇죠. 이거는 네. 제가 보니까 포스코에서도 생산이 불가할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예? 아, 무거울 텐데. 그러니까요. 요즘 건 좀 쉽게 네. 나오나 보죠. 가볍게. 네. 재헌 재헌 국회 이후 이런 의원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자들 가운데서도 뻔뻔한 아줌마들은 없지만은 네. 이런 뻔뻔한 아줌마는 없습니다입니다. 그래서 DJ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중건 의원이 손혜원 의원이 이 말하자면은 이제 부동산 투기하다가 들키니까 이거를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있지도 않은 걸 갖고 헌납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고 가소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네. 저는요, 이제, 지난번 이제 1월 29일 날, 1월 29일에, 네. 이것 때문에. 네. 네. 1월 29일에 29일에 이제, 네. 박지원 의원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선 의원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아달라. 다음 멘트가 죽인 멘트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1월 29일 떨고 있는 그런 박지원 의원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야기 재밌어요. 1,000만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이웃 도시 순천 여수를 보면서 목포 삼선 의원, 박지원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포 삼선 의원은 아무 죄책감이 없나. 이건 사실 국회의원한테 굉장히 센 이야기입니다. 목포 삼선 의원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목포 시민에게 사과해라. 이건 이제 도전장도 아주 센 그렇죠. 도전장입니다. 네. 당신 자격 없어. 나가.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저는요, 손혜원 의원이 일단은 목포 지역구 의원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그 양반이 목포 의원인가?
마포는 뭐하지? 마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난 손혜원 의원이 마포 이야기 최근에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이야기해요. 저도 목포 사람이지만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자, 목포가 서울시 마포구 목포동 아니요? 이게 아이고, 뭡니까? 참. 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손혜원 씨가 목포에 나오지 않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마포에 다시 안 나온다고 했지, 네. 정책내한테 넘긴다고 했지, 목포는 아니에요. 하면서 목포는 제 지역구로, 새로운 지역구로 그러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민 후보로 이제 네. 시민들 뽑아 밀어준다면서. 네, 네. 정 안 되면 또 조카를 또 거기다가 앞세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차명이니까 또 차명 차명 후보 의원. 이래가지고 네, 네, 네. 아유. 차명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목포의 상황을 이제 보도라든가 네. 이런 걸 보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은 네. 목포 시민들이 겪게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금 이쪽은 정말 개발을 해야 될 곳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날 우리 안영한 그 원장이랑 같이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무슨 이 터키나 이런 데처의 그 빈민가처럼 너무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네. 이 목포 한쪽은 정말 어마어마한 마천루에다가 박물관에다가 그냥 뭐 주상복합 이런데 거기만 안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손혜원 의원이 이 박지원 의원이 뭐 기업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네. 한 거라고 하면서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포의 또 문화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포 구도심을 개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 희망을 가지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또 목포 시민도 아니에요. 다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손혜원 의원이 다 외지에 자기 친구들, 숙명여고 동창들 막 때로 몰고 와갖고 부동산 투기 아줌마단을 구성을 해갖고 휩쓸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목포 시민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구도심에 있는 이게 한때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이 적산가옥을 뭘 보러 오겠느냐. 지금에야 구경거리지만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목포 출신으로서 목포 네. 시민들, 손혜원 씨의 응원하는 그런 분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예. 목포 구도심은 정말 개발이 안 됐고 관심에서 멀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수백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사실 어떤 분들 목포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가 이번에 알려진 거 맞습니다. 손혜원 씨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또 하나는 지금 또 피해자도 있습니다. 땅값 올라서 좋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피해자도 있고 또 바로 방금 말씀하신 서산 원금 지역을 개발하시는 네.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속을 치면서 한을 지금 품고 있는 분도 계세요. 왜 본인들이 개발하셔서 좀 새 집에 살아보려 하는데 손혜원 씨가 막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지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개발해야 옳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혜원 씨 이야기에 100배 따라간 분도 있습니다. 왜 또 이 본분도 계시고 또 목포 알려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안 했는데 목포에 손혜원 씨가 뭐 예산 가져왔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 그 동네에서 전세 살면서 가게 조금만 운영하는 분들 다 이제 쫓겨납니다. 왜? 외지인들 투자한 사람들 와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자, 목포 문제가 아니라 손혜원 개인. 좀 뻔뻔한 게요. 손혜원 개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 이건 투기지요. 본인이 떳떳하게 투자라고 했으면은 떳떳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불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 샀다.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언론을 위해서 까지니까는 며칠 샀다고 밝히고 게다가 지인들에게 사라고 권유를 한 거고. 이게 투기꾼들 끌고 다닌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아주 본인도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렇죠.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아니 국회의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기 마포구는 그냥 뒷전에다 놔두고. 놓고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목포를 가고 그 마포 구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한때 그 지역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아하. 네, 그 지역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정의의 투사이고 목포를 살리는 무슨 천사인 것처럼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네. 아니에요, 진짜.
마시멜로님 말씀대로 그거는 정말 투기입니다. 진짜 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작은 정우님도 투기 이런데 아니 내가 해가지고 투자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문화재 사랑을 하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 투자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했으니까 투자다. 투기가 아니고 남이 하면 투기고 이런데 이게 문화재 사랑이라고 하는 그 뻔뻔도에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박지원 의원하고 재결투를 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누가 얘기든 전 상관없어요. 둘이 해갖고 그냥 둘 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이 TKO로 이렇게 딱 넘어지고 한 사람은 이겼어요 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겼어요 하다 넘어지기 둘 다다. 네. 자, 김문숙 님이 10,000원, 또 박연은 님이 응원합니다. 2,000원. 그다음에 오성민 님께서 대한민국 만세 하시면서 2,000원 슈퍼챗으로 쏘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손혜원 선수도 선수지만은 지금 이 손혜원 선수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주 이렇게 똘똘 뭉치는 세력들 있잖아요. 뭐 손혜원 씨는 뭐 억울하다는 둥, 뭐 정청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손혜원에게 뭐 김갑수를 한 사람은 나중에 뭐 이 나라가 애국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둥, 이게 그들의 민낯이다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이 손석희를 저렇게 정말 쉴드를 치고 삼성을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손혜원 사건은 태영의 건설 회사라서 그 태영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또 음모론 이야기했죠. 음모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친구들한테 이 사람들의 수법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많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이 재료를 팩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오늘 이 젊은 친구들 아들내미 또는 왜 조카들하고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 목포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포를 알려지게 한 것 이것과 손혜원 씨가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별개입니다. 이 별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목포가 알려졌고 목포 시민들이 뭐 찬성률이 높다, 이건 별개예요. 손혜원 씨가 부동산을 사고 한 건 공직자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공직자라는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해서 될 짓이 아닌데도 뻔뻔하게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게 더 잘못된 겁니다. 디어헌터님이 투자라면은 정상적으로 했어야 된다. 근데 온갖 꼼수, 뭐 차명에다가 대출에다가 완전히 이 전문 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란 방법은 총동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화재 사랑이라고. 결국 손혜원이 여러분 원했던 건 뭐겠습니까? 문화재 사랑 아닙니다. 돈이었어요. 이게 좌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돈입니다, 여러분. 자, 돈에 그리고요. 민감한 좌파, 돈 좋아하는 좌파들.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27일 날 한국당 전대하는데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로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할 일도 없는데 양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전대 이거 어떡하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저도 진짜 걱정입니다. 이걸요 좌파들 같은 음모론 나옵니다. 좌파론 같은 음모론 나옵니다. 자, 북한이 보수 정당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날 일부러 날짜를 딱 잡았다라고 나오는데 우파는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좌파 같은 분명히 김어준 씨 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는 관심을 딴 데로 쏠리기 위해서 한다고. 참.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이 말하자면은 거기다 워낙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를 말하자면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움직여갖고 거기서 하게 만들었다. 또 이렇게 음모론을 하고도 남는 거죠. 베트남에 삼성 투자 많이 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삼성이 베트남 땅값 올리기 위해서 했다. 별의별 이야기 할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당의 전대는 흥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판이 뜨거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편인지 지금 도대체 왜
제2의 김대엽이냐 막 이런 말까지 듣고 네, 있는 네. 이 홍준표 선수가 들어와갖고 지금 굉장히 아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오세훈 후보도 나와서 정말 또 부지런히 뭐 신의 한 수도 출연했는데 우리도 네.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뭐 섭외해 보죠, 뭐 네, 그러면. 황교안 총리도 섭외해보고 네, 네, 네. 뭐 안 나오겠다면 뭐 할 수 없지만은 네, 저희가 섭외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판단의 근거를 드리고 저희도 어쩌겠습니까? 네. 아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지금 한국당이 이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서 있는 당을 미는 수밖에 없지 네, 않느냐.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 이 27일 날 그 정말 잠실의 결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은 갖고 진짜 다낭보다 중요한 게 잠실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당에 관심 갖고 저희도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얀 결투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잠실바로 결투가 네. 돼버렸습니다. 하얀 네. 누리님이 5,000원 2번씩이나 네, 네, 슈퍼챗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잘못 쏘신 거 아니에요? 한 번 쏘신 건데. 아이고, 그러면 또 네.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결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박지원 씨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오늘 이제 민평당에서 박지원 씨가 야, 너가 내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볼만합니다. 네. 박지원 씨도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미 동맹의 주한미군 철수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의 시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요. 한미 동맹의 파기까지도 저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장섰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저들에게 맡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소의 뿔님께서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네. 네. 묵묵히 앞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중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말, 방송이 네.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해요. 뭐 체크를 네. 해볼 생각입니다만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11시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맞점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